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시장이 이틀 3일 정도의 상승 이후에 갑작스럽게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56%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61%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전일의 나스닥, 다우지수가 각각 다우는 0.52% 그리고 나스닥은 1.64% 상승으로 마감한 것에 비하면 조금 큰 상승, 큰 하락이 아니었나라고 좀 생각은 하지만 거래량이 그렇게 실리지 않은 지수상으로 봤을 때 그런 하락이었기 때문에 금요일이라는 점을 감안하고 아울러서 3일 동안 양봉을 뽑아낸 지수의 움직임을 감안했을 때에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정도의 눌림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의 매동이 기관과 외인이 전부 순매도를 하고 개인이 그 금액을 코스피는 1조 4천억 그리고 코스닥은 4천억 순매수를 하면서 방어했다라는 점이 조금은 걸리는 점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다양한 이슈 속에서 이벤트 속에서 그래도 이번 주 한 주는 정말 선방한 한 주가 아니었냐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어찌됐건 뭐 보시는 코스닥은 792.65포인트로 마감을 좀 했습니다. 가까스로 이 122평선 조금 밑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그래도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실리지 않은 음봉을 뽑아내 줬기 때문에 조금만 더 지켜볼 만한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아마 하루 정도 더 눌리고 나서 이제 12월 3일 그 화요일이죠. 다음 주 화요일 그때가 굉장히 좀 중요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시국에 이 미국의 대선이 벌어지는데 지금 현재 뭐 대선 이후에 지는 쪽이 그것을 승복한다 불복한다 막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서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는 이 11월 3일의 대선 이슈가 지나가도 명확하게 어떤 불확실성이 해소되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거는 같습니다. 불확실성이라는 게 사실은 명확하게 정권이 정해지고 나서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와야만 불확실성이 해소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11월 3일 대선 이후의 결과가 나오더라도 정말 명확하게 양쪽이 승복을 하고 정권이 딱 자리 잡을 때까지는 불확실성일 수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어떤 쪽이 이기든 지든 간에 미국에서는 이 코로나 이슈가 점점 더 심각하게 확산이 되고 있고 물론 유럽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런 상황에서 분명히 코로나19에 대한 뭐 백신이나 치료제 긴급 승인이라든지 그것을 포함해서 경기부양책을 내놓는 것은 사실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거거든요. 조금 연기가 됐을 뿐이지 그런 부분들이 명확해지는 순간부터는 오히려 기대감에 시장이 좀 더 강하게 상승 쪽으로 돌리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이번 주 잘 견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각 종목별로 아직은 실적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예상보다는 괜찮은 실적들이 발표되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위주로 또 수급이 괜찮은 종목들 위주로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매매를 하신다면 좋은 성적이 그래도 향후 뭐 한 달 길게는 뭐 2달 아니면 내년까지는 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그런 환경 속에서 오늘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3일 연속 상승 이후에 조금 눌렸습니다만 충분히 눌릴만한 상황에서 눌렸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보시면 오늘 외인과 기관이 다 털었고요. 연기금이 연이틀 순매수를 했습니다만 다시 오늘 기관의 순매도가 이어지면서 연기금이 이렇게 순매도로 바뀌었고 연기금뿐만 아니라 뭐 금토부터 해서 다 순매도였습니다. 금요일이고 또 주말이 껴있고 불확실성 있는 11월 2일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기관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아마 빼는 게 마땅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개인들은 상당히 많이 좀 담았습니다. 자, 코스피를 보면 매동이 개인이 1조 4천억 굉장히 많이 샀습니다. 기회다 싶어서 산 것 같고요. 외인들이 좀 많이 팔았고 거의 1조 가까이 순매도를 했습니다. 많이 팔았고 기관도 많이 팔았는데 이게 지금 이 기관의 순매도가 외인의 순매도가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중국 시장에도 그렇고 외국 시장에도 상당히 좀 많이 외국인들이 순매도를 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현재 이제 마윈의 엔트그룹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이제 지금 우리 앞서서 빅히트라든지 SK바이오팜이라든지 카카오게임즈라든지 이런 것처럼 IPO를 진행을 하는데요. 전 세계에 3,200조 원을 빨아들였다라고 좀 기사가 났는데 아마
이 지금 공모주 청약 첫날에, 오늘이었는데 첫날에 이 엄청난 금액을 아니 어제였군요. 예. 이 엄청난 금액을 현재 이 마윈 엔트그룹에 들어갔다 라고 좀 생각을 했을 때는 그런 자금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그런 전 세계 시장의 자금들이 좀 많이 몰려간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좀 예측을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뭐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자금이 좀 많이 빠져나갔다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런 이슈가 없었다면 현재 상황에서 어제 나스닥 다우지수가 괜찮았고요. 환율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이슈가 없었습니다. 환율도 뭐 오히려 뭐 워낙 강세죠. 1135원이니까요. 한참 코로나 안 좋았을 때 1300원 가까이 됐었던 환율은 지금 안정적으로 됐고, 유가도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많이 외인들이 나간 것은 단순히 금요일만 이래서가 아니라 또 단순히 12월 3일 대선의 불확실성 때문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도 코로나19에 대한 확산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엔트그룹의 상장에 대한 자금들이 일부는 빠져나가지 않았겠느냐라고 좀 시장에서는 추측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오늘의 시장은 물론 많이 좀 밀렸습니다만 그렇게 큰 비중을 두고 다시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되는 그런 위험천만한 하락이라기보다는 의뢰 조정을 받으면 상승할 때에 나올 수 있는 정도의 음봉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주말간에 어떤 특별한 이슈가 없는지 유심히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종목들의 이런 움직임을 살피고 그런 상황은 사실은 다이나믹하게 움직일 때에 말씀을 좀 드리는 게 맞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그것들보다는 시장 상황을 좀 더 말씀을 드리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시면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코로나 2차 유행 대타격의 프랑스가 전국 2차 전국 봉쇄 결정을 내렸죠. 뭐 독일도 거진 비슷한 정도 수준으로 상당히 그 폐쇄적인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백신에 대한 부분들이 전 세계에서 조금 딜레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아시겠지만 이제 미국의 파우치 소장이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 안에 코로나 백신이 나오기 어렵다라고 이제 파우치 소장이란 분은 뭐 저도 찾다 보니까 나온 건데요. 앤서니 파우치 미국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신 분인가 봐요. 그래서 뭐 28일에 의사협회 저널하고 인터뷰에서 하신 말씀이 좀 상당히 좀 이슈화가 되면서 올해 안에 코로나 백신이 나오기 힘들다 라는 그 부분으로 시장이 좀 출렁이기도 했었죠. 그만큼 코로나의 치료제와 백신에 대한 기대감은 있으나 실제로 현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은 적고,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진단키트와 관련된 종목들, 그 중에서도 사실은 관련 종목이라고 보기보다는 시즌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현재 시즌밖에 움직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간헐적으로 나오는 이슈가 있는 종목들, 또 언택트 관련된 종목들을 유심히 좀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 물론 모더나 그리고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이 조금 좀 빠르게 어떤 뭐 승인이 된다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슈가 좀 뜬다면은 이 주가에 어느 정도 뭔가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전까지는 단순히 그냥 기사로 올라오거나 어떤 뭐 이슈화만 된다는 걸로는 제 생각에는 이 코로나 치료제가 실제로 뭐 시판돼서 정말 그 환자분들이나 멀쩡하신 분들한테 주사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돼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아울러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대주주 3억 양도세, 이게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께서 이 대주주 3억 양도세 부과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푸시하고 있으신데, 지금 이제 어제 이낙연 당대표셨죠. 더불어민주당이 좋은 소식을 들려드리겠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10억 원으로 지금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는 기사가 좀 떴습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얼마 전에 스톡, 무슨 라이브 스톡인가요? 뭐 잘 들어보지 못한 어떤 그 증권 관련 신문사였던 것 같은데, 거기서 기사가 올라오면서 앞서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대주주 3억 양도세는 아무래도 이 정도 개인 투자자분들의
원성이 심한 상태라면 이거 했다가는 안 그래도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이슈들로 정부의 어떤 그런 이미지가 많이 타격을 받았는데 이것까지 계속 이렇게 몰아붙이신다면 조금 쉽지 않은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여당에서도 나서서 조금은 잡아주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방향을 좀 틀어서 뭐 10억으로 현행 유지하든지 아니면 뭐 몇 억으로 좀 덜 낮추든지 뭐 이런 아마도 보관을 제시하지 않을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코스닥의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의 움직임은 아마도 상승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3일에 대선이 지나고 또 앞서 말씀드린 11월 15일 그러니까 3분기가 끝나고 나서 이 3분기에 나온 실적들을 공시해야만 하는 45일이 이제 15일 남았습니다. 정확히 맞으면 16일이겠죠. 30일을 포함하면 주식 거래일로는 10일 남았거든요. 시즌은 10일 동안에 공시를 좀 해야 되겠죠. 그 주가에 반영되는 기간이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차주 혹은 차차주에 제 생각에는 발표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런 움직임에서 현재 이 눌림의 움직임을 가져갔었던 이 시젠이 이번 주 내내 기관이 지금 이렇게 순매도를 뽑아냈어요. 계속 순매수를 했습니다. 순매수를 오늘 조금 연기금이 팔았는데 어제 뭐 41억 순매수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금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이 거진 한 달에 며칠 빼놓고는 다 순매수. 지금 현재 금액보다도 더 높은 금액에서 순매수를 했었고요. 계속 좀 물량을 늘려가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고, 아무래도 추가적인 좀 상승을 염두에 둔 기관의 매수가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기관이 코스닥이나 코스피 양시장을 보더라도 그렇게 쉽게 순매수를 하지는 않습니다. 기관 특히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10월 내내 순매도를 유지를 거의 했습니다. 실제로 뭐 한 3일 정도만 순매수를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 묵직한 시젠이 계속적인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온다는 것은 분명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거기에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이 종목을 보면 신용 비율이 잔고가 한 7.57%, 오늘 기준은 아니고 어제 기준이죠. 이 정도 되는데, 앞서서 조금 가보면요, 한창 세게 상승했을 때, 이때 엄청 강하게 상승했을 때 이때도 신용 비중이 거의 7%가 넘었었어요. 근데 보시면 여러분, 앞서서 이 23만원부터 31만원까지 상승할 때요, 그게 이 정도 시점일 거예요. 이 정도. 그러니까 신용 비율을 저렇게 높은데도 불구하고 살짝 이렇게 눌렸을 때 들어와서 계속적인 신용 비율이 높아졌거든요. 사실은 신용이 있다라고 하면 무조건적으로 이걸 하락해서 눌러버린다 라는 식의 어떤 예전 방식은 사실은 공매도가 되거나 그럴 때면 모를까, 현재는 지금 공매도도 좀 중지가 되는 상태잖아요. 물론 뭐 일부 뭐 기관에서는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는 이런 신용 물량이 들어오고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고, 이 전체적인 글로벌 환경에서도 주목해야 할 만한 섹터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이 시젠을 유심히 계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아직은 있겠다라고 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조금은 눌려서 음봉을 뽑아냈습니다만 사실은 거래량이 일천합니다. 이 정도 거래량에서 뭔가 나왔다는 것은 신뢰도가 적다라고 봐요. 단타를 치든 중장기 스윙을 가든 거래량이 터진 때에 어떤 캔들의 움직임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맞고요. 현재 상황에서는 거래량이 많이 죽었습니다. 오늘 그런 상태에서의 뭐 잠깐 눌림이기 때문에 뭐 0.94% 이 정도의 음봉은 저는 큰 의미 없다라고 보고, 단일가에서는 오히려 상승을 좀 했죠. 단일가 보겠습니다. 단일가에서는 거래대금이 물론 21억 밖에는 안 됩니다만 0.57%로 가장 높은 금액인 26만 4천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단일가가 빠지지도 않았고요. 하기 때문에 더 기대감으로 월요일 시장은 다음 주 월요일 시장을 좀 기다리면서 조금은 여러가지 이슈가 나오는지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우선은 뭐 장중에 사실은 이 종목이 다이나믹하게 움직이고 막 변동성 심하게 움직이는 종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요 박스권 내에서 한 24만원에서 30만원 요 박스권 내에서 지금 몇 개월입니까? 거진 3개월 가까이 조정을 좀 받고 있고요. 지금도 사실은 이 박스권 내에서 보면
위치가 높은 위치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가지 이슈를 봤을 때에는 아직은 당장 뭐 강한 슈팅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이 62평선에서 조금, 이게 62평선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22평선이고 여기 볼린저 밴드의 하단이고요. 이렇게 지금 이 22 볼린저 밴드 하단을 딱 쳐주고 나서, 여기를 쳐주고 나서 반등이 나오고 62평선의 돌파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 62평선을 돌파를 하면서 안착을 해준다면, 그때부터는 다시 한번 상승의 움직임 정배열로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조정의 움직임을 하루에서 이틀 정도 다음주, 왜냐면 11월 3일에 이슈가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거쳐주고, 그리고 나서 조금 방향성을 좀 정하면서 실적에 대한 이슈가 터지면서 뭐 조금 더 강하게 좀 간다라든지, 이런 식의 저는 랠리가 좀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상과는 다르게 눌리면서 빠질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만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요,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시장 상황과 여러 가지를 고려해도 이 정도 시장 상황에서 이 정도 버텼으면 잘 버틴 겁니다, 사실은 지난주에. 그래서 시제는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금 주가를 방어해주고 있다. 지금 기관에서 조금 주가를 좀 방어해주는 움직임이 좀 있다. 연기금에서도 많이 샀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에는 향후에 한 번쯤은 조금 움직임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은 뭐 국내 시장에서 다양한 이슈들이 물론 있죠. 그렇지만 이 대주주 양도세가 빨리 결정이 좀 나줘야만 이 코스닥에도 조금 더 긍정적인 움직임, 물론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대주주 양도세가 지나간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11월 3일에 대선, 그리고 11월 15일까지 각 개별 종목별로의 실적 발표가 아마도 주가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가지 이슈들을 겪는 과정에서 이 시젠이 얼마나 잘 버티고, 특히 이 기관과 외인의 매매 동향, 순매수 동향, 순매도 동향이 어떻게 되는지를 계속적으로 매일매일 트래킹하면서 살펴보신다면, 그런 체크 하나하나가 모여져서 이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에서 조금 한번 조정을 마치고 다시 한번 30만원대를 터치해 주려고 하는 움직임을 더 강하게 좀 가져가지 않겠느냐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주말 이틀인데 확진자가 또 100명을 넘어선 것 같아요. 최근에 건강 항상 유의하셨으면 좋겠고요. 주말인데 가족들과 연인 그리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면서 다만 건강은 좀 유의하시는 그런 주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